이번에는 그 학교 시험을 과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초등학생 때, 그 다음에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에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공부를 이미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도요, 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벌써 자기들만의 어떤 독특한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일을 자기가 잘 이렇게 유지를 해나가면 되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어떤 큰 틀을 그냥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은 본인에 맞는 그런 공부를 다양하게 해보면서 그거를 찾아나가야 되는 거지 누가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되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큰 틀 속에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만족시켜가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뭐 정형화된 틀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초등 같은 경우는요 거의 상당수의 학생들이 별도로 뭐 이렇게 시험 대비 기간이라고 해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도 시험이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긴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없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나름대로 학생들의 평가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를 해나가실 텐데요. 초등학교 때 시험 대비하는 그런 습관이 잘 들어있지 않으면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까지 문제가 됩니다. 시험 기간이 됐는데도 별다른 감흥이 없어요. 한번 긴장해서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요.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학교에서 이제 한 번 시험 보면서 점수가 안 나오고 뭐 이러면서 이제 공부에 재능이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공부를 잘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태도가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초등 과정에서는 시험 대비를 할 때 최소 몇 번 이상을 보게 해주는 게 좋으냐면 3번 이상은 보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되게 이제 어떤 평가나 뭐 이런 시험이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가 한 번 본 책을 3번 본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중학생 정도가 돼야지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3번 이상을 봐줘야 된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좋으냐면 문제집을 한 3권 정도 사는 겁니다. 문제집을 한 3권 정도 사서 한 권 풀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 어딘가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풀 때 조금 이제 조심해가면서 앞에 처음에 약했던 부분 보완하면서 진행을 하고요. 한 3번째 이렇게 풀게 되면 전반적인 흐름을 완벽하게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자기가 어디가 강하고 어디가 약한지 이런 걸 파악하면서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초등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험 체계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쪽지 시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의 월간 평가도 그렇고요. 그리고 학기말 평가가 어떻게 또 변화가 될지 앞으로도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떤 시험이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최소한 자기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 쪽지 시험도 3번 이상 자기가 준비를 하고 가고요. 그리고 월말 평가, 그 다음에 기말 평가 이런 것이 있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3번 이상은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하고 가는 그런 습관을 들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평소 실력으로 가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항상 미리미리 준비하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이제 1학년 때는 시험을 보지 않을 겁니다. 1학년 때는 시험을 보지 않을 텐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서 만약에 어떤 쪽지 시험이나 어떤 월간 평가나 무슨 평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한 학생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가야 되느냐? 초등학교처럼 3번 정도로는 안 됩니다. 3번 정도로는 안 되고요. 중학교 1학년 때는 혹시 3번 정도 저희가 확인하고 가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중학생 때는 자, 최소 몇 번 이상 보기를 권해드리냐면 5번 이상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과목별로 자기가 그 어떤 평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게 되면은 최소 5번 이상은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를 만약에 듣는 학생들이라면 그 횟수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적이 완전히 최상위 그룹이라면 자, 새로운 책을 5번 보면 더 좋겠죠. 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경우다 그러면 책의 가지수를 줄이고요. 최대한 책의 가지수를 줄이고 자기가 본 것을 다시 보는 그런 그 시간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별도의 강의를 하나를 그 선생님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강의가 어떤 내용이냐면 공부를 정말 잘하는 학생들은요, 복습을 정말 잘한다는 겁니다. 복습을 정말 잘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이 되게 보면은 복습을 안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횟수라는 거는요, 그 복습의 강도라고도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됩니다. 초등학교는 그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난해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봤을 때 한 3번 정도만 복습을 해줘도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할 수 있고 자기가 실력 발휘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중학교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5번 이상의 반복 학습을 통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지만이 비로소 자기 것이 될 수 있다는 거. 자, 요거를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서부터는요. 이제 그 중학교 2, 3학년 때 아주 체계적인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본격적으로 이제 펼쳐질 텐데 기간은 최소 한 달입니다. 최소 한 달. 4주 이상이 무조건 돼야 돼요. 4주 이상이 무조건 돼야 되고요. 국영수 같은 경우는 중요과목 국영수 같은 경우는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만약에 내가 시험 대비를 한 달 동안 한다 그러면요, 그 한 일주일 전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국영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미리 점검을 한 상태에서 한 달의 그 시험 기간 동안 그 자기가 대비할 계획을 다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뭐 진도가 다 나가 있을 테고요. 자, 그거를 몇 번 테스트를 거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좀 잘하는 부분이 어딘가 이걸 파악을 해서 본격적인 시험 대비 기간에 들어가서 그런 점을 보완하는데 시간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기간이 한 달 이하인 상태에서는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간을 지키는 것. 그리고 최소 5번 이상은 무조건 봐야 된다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고등인데요. 고등 정도 되면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가 이미 다 서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고등 내신의 학교 시험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2달에 한 번씩, 3학년들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의고사를 보죠. 모의고사는 시간적인 여유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있는 편입니다. 물론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지문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몰라서 못 푸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신은 차원이 다릅니다. 내신은 50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문제를 푸는데요. 수학 같은 경우는 보통 23문제에서 25문제 정도 출제가 될 겁니다. 23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난이도가 굉장히 높다는 얘기고요. 25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선생님께서 문제를 쉽게 낸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고등학교의 문제점은요. 절대 50분이라는 시간 내에 그 문제들을 완벽하게 풀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입니다. 어렵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의 대부분 다 풀어낼 수 있느냐? 50분이라는 그 제한된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쓱 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를 딱 보는 순간 2가지 부류의 학생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런 학생이 있고요. 이거 그 책에서 나왔던 거고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곧바로 풀이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오겠죠.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는 어느 책에 있었던 문제고 그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였어라는 것이 정확하게 생각난 학생은 곧바로 풀이를 시작을 할 것이고요.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해서 생각이 안 나는 학생은 곧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 기억을 끌어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자, 그러면 50분이라는 시간이 제한된 시간이 있는데요. 이 시간 안에 푼다는 것은 어렵겠죠. 자, 그래서 고등학교 내신은 최소 이거는 그 몇 번을 봐야 되느냐 이걸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말할 수가 없고요. 그동안 제가 같은 학생 중에서 학교에서 그 완전히 최상위 그룹을 유지했던 학생들을 보면요. 너 그 평소에 시험 공부할 때 몇 번 정도 본이라고 했을 때, 몇 번 정도 본이라고 했을 때 물음표를 팍 찍습니다. 대답을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 대답을 못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몇 번 하는지를 몰라요. 계속 보고 있었던 겁니다. 계속. 아마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 7번 이상은 아닐까요? 자, 그런데 그 학생들은 계속 보인 겁니다. 자기가 평소에 이제 시험 낼 기간 한 달은 뭐 그 이상 항상 그 유지를 하겠죠. 자, 그래서 중요 과목은 일단 평소에, 국영수는 평소에 다 끝내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할 테고요. 나머지 과목 같은 경우도 한 달 정도의 시간을 갖고 반복해서 계속 그거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 학생들한테, 최고 잘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 너 한 몇 번 정도 본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만약에 그냥 몇 번 딱 이렇게 하는 학생은 극히 드물 겁니다. 자기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인지 셀 수 없어서 그 질문에 답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횟수를 어떻게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여러 번이라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학교 시험 공부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자, 초등, 중등, 고등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초등은 3번 이상의 반복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문제집 3번을 푸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부를 또 볼 수 있는 학생이라면 같은 문제집을 3번 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중등은 한 달 이상의 시간을 반드시 지키고 최소 5번 이상씩은 보고 시험을 보러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고등은 내신 대비는 50분 동안 그 많은 문제를 난이도 있는 문제를 다 푼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문제를 보자마자 어떻게 자기가 풀어야 되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존에 자기가 공부한 그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몇 번을 봤는지 모를 정도. 자기가 학교 시험이 있기 전에 자기가 이미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릴까봐 그걸 반복적으로 계속 풀지 못했던 처음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문제들을 체크를 해놓고 수시로 그걸 보고 있었기 때문에 몇 번을 봤는지 모를 정도까지 그렇게 공부를 해놔야지만이 좋은 내신 점수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지키기 쉬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 그러면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학생들은 어느 정도 그 선에서 그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지 그 선은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아마 이거 이상의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셔야지만이 그리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자녀가 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와 도움을 주셔야지만이 그 학생들이 좋은 내신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학교 시험 공부를 과연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